여러분, 지금 2030 상황이 역대급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청년 10명 중 1명만 집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집 있는 그 1명의 빚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애들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하다, 이런 꼰대 같은 당연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요. 현 상황,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약간의 넋두리, 혼잣말, 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영상, 이렇듯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린고비 투자자 고사부이고요. 저는 지금도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그 돈을 투자 계좌로 먼저 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절약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절약은 하나의 수단이고 결국엔 투자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은 투자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저도 2030 MZ 세대로서 요즘 2030을 생각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목표를 잡으면 좋을지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층에서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11.5%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다른 통계는 조금 다른 수치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아무튼 2030 세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집이 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40대 이상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겠죠. 10년 전만 해도요, 2030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부동산이 투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자산 게임의 입장권 같은 그런 개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집 있는 청년과 집 없는 청년의 소득 격차가 꽤 크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청년층에서 주택 소유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5천만 원대, 미소유자는 2,700만 원대였습니다. 거의 2배죠. 집을 샀다는 건 되게 의지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악착같이 모아서 산 분들도 많죠. 근데 최소한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이 느끼는 박탈감이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금수저 출신이던, 재산을 물려받았던, 소득이 높았던, 이렇듯 출발선이 다르고 연료가 다르고 속도가 다른 게임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아이러니의 핵심, 청년층에서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1억 5,800만 원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반면에 청년층 미소유자의 대출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즉 집이 있는 청년이 집 없는 청년보다 대출이 훨씬 많다는 거죠. 청년층 기준으로는 6.5배 정도의 꽤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을 샀으면 좀 안정적이겠지. 내 집 마련이 목표였으니까 이제 내 목표는 끝난 건가? 자산 증식의 게임 이제 해치웠나? 아니요. 2030이 부동산을 구매하면요, 이때부터 2회차가 시작됩니다. 이자, 원금 갚고 세금 내고 기타 심리적 고정비들도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돈이 아니라 바로 심리입니다. 집을 샀다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을 바꾸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도시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인생의 변화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샀는데 더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낀 순간부터 생기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체감하게 만드는 게 뭐냐? 집값 자체가 월급만으로 구매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조사 결과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서울 자가가구, 즉 소득 대비 집값 배수 중간값이 13.9배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야 14년이라고요. 현실은 더 길 겁니다. 우리는 월급을 월세 내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해야겠죠. 교통비도 내고요. 부모님도 챙기고 병원도 가고 가끔은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사실상 숨만 쉬고 살아야 겨우겨우 가능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이 느끼는 가난,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생각, 이런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자산은 더 빨리 달린다. 원화 채굴하면 뭐하냐,
현금 가치는 맨날 폭락하는데 내 월급은 계단인데요. 자산 가격은 엘리베이터처럼 슝 올라가 버리니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돌파구는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30의 유일한 돌파구는요, 부동산 투자가 아닌 금융 투자입니다. 정확히는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올바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0대 취업하고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 사야지, 이 생각만으로는 이 자산 증식의 게임에 답이 쉽게 나오질 않을 겁니다. 물론 집을 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은 거주 안정성이 있고요. 실거주라는 효용이 있고요. 근데 월급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레버리지가 과해져서 인생 전체가 빚에 묶일 가능성이 커져요. 이 흐름 먼저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집이 필요하면 집을 가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월급날 투자금이 먼저 빠져야 합니다. 곱창, 소갈비, 스타벅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투자금 먼저 빼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먹는 거,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10년 뒤에 인생이 갈릴 겁니다. 자, 금융투자 말은 쉽죠. 그럼 뭐를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저희 채널의 댓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뭐 사야 하나요? 나스닥 사야 하나요? S&P 500 사야 하나요? 다 좋은 종목입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하실 거면요, S&P 500 사시던 나스닥 100 사시던 다 좋습니다. 둘 다 사셔도 좋고요. 근데 이 질문보다 앞에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걸 5년, 10년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나? 버틸 수 없으면요, 좋은 종목, 좋은 자산도요, 나한테는 나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았던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증시, 인덱스 펀드, 증시 ETF에 투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인덱스 펀드 시장 그대로 투자를 한다면요,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어다 준다는 겁니다. 1년 뒤, 2년 뒤는 확신할 수 없어도요, 5년 뒤, 10년 뒤에는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높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핵심입니다.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주식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진짜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락장도 버텨야 하고요, 횡보장, 지루함도 버텨야 하고요, 뉴스에서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옆집 수익률에 포모도 안 와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 투자를 잘못하면요, 주식은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도박은 결과가 빨리 나오죠. 반대로 건강한 투자는요, 결과가 느리게 나옵니다. 근데요, 느린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나스닥이든 S&P 500이든요, 매일매일의 수익에 연연하는 순간 불안해지고요, 그 불안으로 매도하면요, 이 긴 투자, 마라톤 끝나버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30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는 방법은요,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놔야 한다 입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보면요, 청년 10명 중 1명만 집이 있고요, 집 있는 청년이 소득은 높지만 동시에 대출은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월급만으로는 숨만 쉬고 모은다고 해도 14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을 샀냐 못 샀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지를 늘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월 고정비는 얼마인가요? 월급에서 투자 먼저 빠지는 금액을 정해 놓으셨나요? 만약에 집이 목표라면요, 그 집은 몇 년 뒤에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챌린지 하나, 배달이든 구독이든 택시든 하나만 딱 끊어서요, 돈이 크던 작던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온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소수점 투자도 괜찮습니다. 몇 천 원, 몇만 원, 이게 몇 달, 몇 년, 10년이 넘어가면요, 유의미한 숫자가 될 겁니다. 금액이 크면 좋겠죠. 근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시간이고요. 버틸 수 있는 마음이니까요. 지금까지 고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